기생학교 6화입니다.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이들 키우고 있는 배우 남경입니다. 야 이제 자발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동이야. 스무스해요. 자동이야. 템을 보고 있었죠. 그 댓글 봤냐고. 이번 에피소드부터 듣기 시작한 누구입니다. 막 이런 거 달리잖아. 맞아. 나를 비난하다 못해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오면서 여기 있다 이놈아. 그러니까. 나다 이놈아. 근데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좋더라. 맞아. 맞아. 진짜 그렇더라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고. 맞아. 그런 의미에서 천재 이승국 채널 활동하고 있는 이승국입니다. 네, 뮤지션이자 크리에이터 이신혁입니다. 네, 작가이자 유튜버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근데 문득 돌아보니 이걸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신기한데 네. 6화가 이제 또 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득 또 신기하네. 오늘의 주제는 다투다. 무엇이었죠? 네. 먹다 할 때 다투다를 조금 선보여드리긴 했었어요. 많이 다퉜죠 저희가. 네. 반쯤 했어요 벌써. 민초건으로 이미 인하여. 네. 그거는 혼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또 시작이다. 또 다투는 시작이야. 소리야. 네. 다투다가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사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가장 거가 높아요. 아니었나.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우린 정말 길게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처음 주제를 정할 때 생각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타임러스 다시 봐야 되겠다. 다투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좋다. 다들 좋다 그랬어. 되게 엄청 좋다 스무스했어요, 그랬어. 다투다가 그 초반 1분 만에 정한 그거 중에 5개인가 중에 하나 아니었어. 맞아요. 빨리 맞아요. 정했어. 빨리 맞아요. 정했어. 그냥 와 되게 신박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좋아했어. 좋은데? 좋아했어. 맞아, 좋아했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툰 적은 없잖아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게 어쨌든 뭔가 서로 되게 옥신각신하고 우리? 그죠, 그러니까 막 그죠. 민트 초코 이런 거 말고 진지하게 물론 그것도 진지한 거 다투지 아니. 진지한 거 저도 알아요. 그 정도까지 안 네. 하겠습니다. 이건 전쟁이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서로 뭔가 없죠. 인상을 써가면서 다투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대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가 4명의 공통점 같은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실상 정말 다 반목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맞아. 우리가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은 앞으로 막 의지상 없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막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 4명 다 팔랑귀야. 이게 우리 안에서는 다 4명 다 팔랑귀야.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오 그래. 또 다른 사람이 뭐 하자. 오 그래. 딱히 지켜야 될 가치관이 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저는 그러니까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뭐 제시했을 때 꺾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게 나에게 강한 게 있어. 그럼 뭐라 한마디 할 수도 있겠지 성격에 따라. 그치.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고 깐깐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맞아. 뭐 그거 하는 게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꼭 이런 게 약간 맞아. 기본 세팅 값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꺾는다. 그래 뭐 그런다고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약간 여기서 밸런스를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럼에도 누군가 하면 근데 이건 좀 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 꺾지 말자. 그것도 또 맞는 말이니까. 네가 뭐 안 꺾겠다는데 굳이 뭐 그치.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벌써 몇 년째 우리가 꽤 오래 그래요. 지내고 맞아요. 있으니까. 네. 한 번도 진짜 그런 적이 없었죠. 좋았죠. 진짜로. 근데 다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관들이 좀 웬만하면 가능한 한 싸움을 피하려고 하기는 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평균보다 더 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수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 어때요? 일단 말했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그 애들이 막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싸우기가 싫어서 계속 그냥 당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네. 그 이유는 별거 없었고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좀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웬만하면은 이거를 싸움으로 가져가기는 싫다라는 쪽에서 항상 머물러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하거나 우회를 하거나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좀 몇 번은 싸울 걸 하는 게 있을 정도로 오히려 저는 좀 오히려 좀 극도로 회피하는 스타일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했어서 이게 그냥 이 멤버 사이에서도 그게 그대로 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 해피.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확 바뀐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화가 되게 서툴렀고 되게 어릴 때 너무 악동이었고 그거와 별개로 반항적인 반골 기질이 되게 오랫동안 지금도 반골 기질은 있어요. 그래서 권위적인 모습을 누가 보인다거나 찍어 누르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뾰족한 게 있는데 아직도 그런 말은 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와 별개로 내 친구들, 동료들, 뭐 선후배들 이렇게 있을 때는 어느 딱 포인트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뾰족뾰족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지. 저랑 이승국이랑 되게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둘이 네.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지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럴 수는 있겠다. 저렇게 생각한다면 저런 행동할 수도 있겠다. 이거를 막 억지로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성향이 장착이 됐어요. 사회화를 통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포인트부터는 굳이 싸워야 되나? 싸움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신혁이 그 어린 시절과 비슷하게 좀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싸움, 다툼이라는 걸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릴 때는 진짜 막 그냥 무조건 치고받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면 달라 막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기점에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돌아보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와 그녀라고 인식되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되는 순간부터 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 그럴 수 있지. 뭔가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저도 그럴 수 있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어느 기점부터 내가 사람에게 화를 잘 안 내게 된 거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화를 거의 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다르고 뭐 그러고 근데 여전히 가끔 긁히거나 내가 팍 나올 때는 태도들인 것 같아. 태도. 태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짜장 먹고 짬뽕 난 근데 짜장면 좋은데 그럼 짜장 먹었는데 근데 너는 왜 맨날 짬뽕을 먹으러 하냐? 약간 이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탁 날 긁는 태도로 나오면 그게 너랑 뭔 상관인데? 약간 이게 저도 거기서 못 참아요. 야 근데 짬뽕이 왜 좋아?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하고 좋잖아. 뭐 이게 가는데 넌 맨날 짬뽕 먹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야, 넌 짜장면 쳐먹어. 저기서 내용보다 좀 태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이니시를 걸면 사실 누구든지 그냥 젠틀하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내 생각엔 넘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유독 긁혀요. 좀 저는 그런 성격이란 걸 좀 최근에 인정합니다. 근데 태도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대화할 때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태도랑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도 너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다투다라는 주제를 놓고 쟤는 거의 재규 아니야? 재규? 약간 우리 중에서 가장 강할 것 같은데 바로 난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겨울이는 뭐라고 말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다투다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그 사람과 다툴 만큼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사람을 다투잖아. 최근엔 특히 좀 더 그렇죠. 근데 전 사람을 안 만나요. 특히 최근에는 진짜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의 수를 양손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남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히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랑 다툴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진짜 한 프리랜서 시작하고 나서는 누구랑 다툰 적이 거의 없는데 근데 그런 적은 있죠. 이를 악물고 이메일을 쓴 적은 몇 번 있죠. 그런 적 없으세요? 클라이언트한테 이메일이 왔어. 근데 막 단전에서부터 그렇죠. 있죠. 막 어떻게 답장을 해야 되지 이거를 맞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장문의 메일로 맞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감정보다 이성이 더 앞서는 사람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패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조목조목. 그게 나의 분노 표현 방식이야. 그래서 되게 어떤 몇 명에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다 합쳐도 뭐 한 3명 정도, 뭐 2-3명 정도 정말 분노의 이메일을 몇 번 보낸 거 말고는 진짜 다투다라고 할 만한 경험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누구랑 다툴 만한 뭐가 생기면 둘 중에 하나야. 뭔가 찬찬히 대화로 풀거나 그러니까 나는 감정적으로 뭘 이게 막 하는 것보다 그냥 대화를 해서 뭘 풀든지 아니면 멀어지든지 근데 이거를 도저히 양쪽이 다 안 돼서 막 버튼 눌려서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고 이런 거는 인생에 진짜 몇 번 없어요. 난 사실 겨울이가 이 질문 나도 할라 그랬거든요. 프리랜서로 살았잖아요. 일하다가 긁혔든 억울했든 뭐 했든 해서 어느 정도 감정이 싫은 대응을 했던 적은 있었어요. 나도 한 디테일하게 하면 한 3건 정도 저도요. 떠오른 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다툼으로 갈 뻔했던 거 살짝 소개를 하면은 시작한 지 한 2-3년차 3-4년차 됐을 때 대기업 계열에서 클라이언트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데
그분은 실무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기업에 속해 있으니까 애티튜드 같은 게 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충 봐도 나랑 동년배이시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리실 것 같은데 뭔가 나를 가르치는 느낌으로 계속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조직 밖의 사람이니까 뭐 근데 그럴 수 있지, 자부심이 있겠지 하는데 일 다 끝내고 이제 서류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뭐 이거 보내주세요 해서 다른 회사들이랑 일할 때 했던 그 느낌 그대로 서류를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 온 메일 태도가 약간 그런 거예요. 이런 일 잘 안 해봐서 모르시는 뭐 초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소통할 때는 서류 이딴 식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고 나는 서류 이렇게 보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뭐 이런 서류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야. 일인데 메일이 왔는데 문구는 다르지만 행간의 뉘앙스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PDF를 따로 따서 주셔야지 이렇게 파일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나는 근데 다른 회사랑 할 때 한 번도 그런 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난 보낸 거죠. 그래서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근데 말했듯이 나는 그렇게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회사의 룰이 다른가 보다. 근데 이걸 나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정말 고민했던 것 같아. 이걸 뭐라고 답을 할까? 나도 화는 나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약간 겨울이 좀 스타일인데 나의 그걸 좀 더 섞었어. 그래서 난 오히려 정말 해맑게 시프트 이렇게 해서 그 웃음소리 말동과 웃음 하면서 내 행간은 그거였어. 제가 진짜 밖에 사람을 너무 몰랐나 봐요. 너무 당황스러우셨겠다. 정말 제가 아무래도 일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뭐 일을 안 해 회사 몇 번을 일해봤는데 어떤 회사도 한 번도 이걸로 저한테는 피드백을 주신 적이 없어갖고 제가 몰랐나 봐요. 저도 여러 회사랑 일해봤는데 제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했어. 그랬더니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확인해봤더니 그냥 그렇게 진행해도 된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뭐야? 기분이 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 걸 받고 나를 치고받고 싶었겠지. 근데 알아봤더니 내가 보낸 걸로도 처리에 문제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 메일에 참조가 붙어 있었나요? 참조 없어. 나 그때만 해도 내가 참조를 안 했을 때요. 전체 답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사들이 다 받을 수 있게. 전체 답장을 해서 참조가 줄줄이 붙어 있어야 돼. 그걸 전시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냅니다라는 것을 참조에다가 줄줄이 그분의 상사들이 볼 수 있도록 싹 해서 전체 답장을 해야 됩니다. 얘 벌써 화났잖아 지금 거의 지금 제교 겨울 표범 나 듣다가 지금 겨울 표범 설표야. 설표 그래 설표 그래 그거 내가 이성적으로 박살 내겠다 해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그거를 못 알아들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흘러갈 줄 알았냐면 그렇게 좋게 나는 너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내가 알려줬죠. 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난 그게 궁금해. 앞으로 조심하세요. 자 배운 겁니다.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났어요. 승국 씨 정확하게 배운 거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둘이 그렇게 한다 치면 승국 씨 배웠다니 다행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왔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화나지 않을 거냐는 거야. 그치. 나도 그 어떤 화남이라보다 영어로 frustrated라고 하지. 그렇지. 좌절감, 그렇지. 짜증과 무력감, 맞아. 좌절 뭔가. 그러니까 그때 그건 어떻게 풀어? 봤네. 그러니까. 난 왜냐면 그렇게 눈치 없다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건 운이 좋다면 운이 좋은 건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어느 순간 그것도 깨달았어요. 그냥 서로의 말이 안 통하는 지점이 있다. 그럼 그냥 넘어가야지. 이거는 그렇지.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하고 오히려 내 친구들과 굉장히 그 얘기를 하면서 그치. 씩씩대고 막 이랬겠죠. 야 진짜 최근에 막 이랬을 것 같고. 좋네요. 나는 내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소통이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붙잡고 하려고 하는 것도 서로 더 불편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특히 또 그게 만약 비즈니스라면 거기서 끝내야죠.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돈을 안 줘가지고 몇 달 동안 돈을 안 주는 건 괜찮아. 그냥 개인의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아니 비즈니스로. 일을 비즈니스에서? 했는데 계약서도 썼어요 심지어. 그런 경우 계약서를 썼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락이 왔었어. 저희가 사정상 뭐 요때 못 드리고 계약서상으로 그 기한에 못 드리고 좀 늦게 드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뭐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 뭐 그래서 나중에 주십시오 했는데 그 나중에 준다고 해놓고 제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그때 막 사소연했었잖아요. 네, 저 연락 받았었어요. 그 관련자들에게 제가 전부 다 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근데 안 받아.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결과물과 협업의 결과물과 우리가 쓴 계약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 증명. 내용 증명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 게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구글에다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지급 명령 신청 검색해 보니까 요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본인의 사이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가 내 뭐 인적 사항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쭉 올리면 그냥 그거를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소정의 수임료를 내면 알아서 작성을 해서 본인이 이제 접수를 해주는 변호사분들이 계세요. 대리인 같은. 대리인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이걸 만나서 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딸깍하면 돼요. 그냥 진짜 딸깍이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딸깍으로 인터넷 강국이니까요. 네, 그냥 딸깍으로 해서 이제 그 변호사분이 알아서 뭐 이제 지급 명령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서류가 송달될 때쯤에 그 사이트에서 진행 현황을 보여줘요. 택배네? 택배처럼. 배송 중입니다. 맞아. 진행 현황을 보여줘. 뭐 지금 뭐를 작성을 해서 뭐 법원에 제출을 했다. 법원에서 뭐가 나왔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송달을 뭐 하려고 했는데 뭐 폐문 부재로 실패했다. 이거를 다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 폐문 부재로 실패했을 때쯤에 저한테 그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잘 지내셨나요? 그쪽 담당자가 문자를 받은 거죠. 문자가 왔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실무자의 실수로 이제 지급이 누락된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꼬리 끊기 가야죠. 가야죠. 개인의 일탈입니다. 모든 건 개인의 일탈이에요. 그래서 아주 친절한 문자가 왔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감정을 들여서 다툴 그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딸깍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배웠죠. 언제였지? 한 재작년이 몇 년 전이에요? 재작년 아니 더 전이야. 한 2-3년 전 하여튼 그걸 배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아까 듣다가 떠오른 건데 이걸 하나 찍고 갈까요? 막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건 없는데 저를 항상 유구하게 긁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지. 각자마다 있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그 버튼이 있죠, 하나씩. 저도 이제 제 첫 프리랜서 생활을 20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막 했다 보니까 그때부터 정말 꾸준히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들리는 피드백 중에 몇 가지가 그렇게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로 시작하는 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뉘앙스가 있고 그런 맥락들이 그럼요. 있는데 그 단어가 그 문장에 사용되는 맥락 자체가 늘 뭔가 본인들이 뭔가를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약간 떠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뭐 너를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막 이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출연료 한 20 정도만 받으시죠? 이런 느낌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악에 지금 드럼이 좀 큰 것 같다라고 이제 원래 그런 것들을 다 훈수 멘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긴 한데 여기에 악기가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한정된 예산이나 그런 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가 있었고. 근데 사실 사람이 제일 그 추하게 다투게 될 때는 원래는 그 애인과 다툴 때가 본인의 바닥을 보는 때가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진짜 그렇죠. 정말 그 다투고 있는 실시간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추하다. 정말 나도 추하고 얘도 추하고 정말 그 인간의 바닥을 보는 것 같은 내가 그런 왜 느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감정의 바닥을 이렇게까지 서로 보여줘야 되나? 사람이 굳이 이럴 일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연애라는 게 연애를 통해서 그냥 그걸 사람은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 나란 사람은 얼마나 찌질한 사람인지를 나의 짜치는 면을 다른 관계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맞아. 친구들은 의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레이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연애라는 거는 애정 감정 하나로 갖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여기서 일상생활에서는 보지 못했을 바닥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저는 뭐 이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분과 그렇죠. 다른 직급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직급이 지위라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위가 애기들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성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바뀐 포인트가 뭐였냐면 잘 싸워야 되는구나를 전 연애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잘 싸워야 돼. 왜냐면 그 전까지 저는 안 싸우는 게 1목표였어요. 왜냐면 부모님을 본 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싸운 채로 헤어진 게 부지기수였어요. 일정 이 포인트가 넘어가면 저는 어느 순간 끝나 있는데 상대방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미 켜켜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가. 근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되다가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그 분과는. 그래서 잘 싸우는 걸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연애하면서 오히려 깨달았어요.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동의해요. 아까 저도 말했잖아요. 저는 연애할 때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라는 게 저도 연애할 때 안 싸우거든요. 저 절대 안 싸웠어요. 근데 그런 연애들이 끝나고 나서 지금 기영이 했던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나의 처음 시작은 이걸 굳이 우리 관계 좋은데 나의 떠오르던 의문을 밖으로 내서 이걸 얘기까지 해야 되나? 분위기를 불편해질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불편해지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다툼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인데 그러면 내가 그냥 잘 처리하면 되잖아. 내가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니니까 맞아요. 내가 한번 잘 프로세스를 해보지 뭐 하는 게 쌓이면 의외의 감정으로 발전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하라, 애인들끼리 소통해라라고 하는 게 다투는 거, 맞아요. 잘 소통하는 거를 이게 포함하는 거구나라는 걸 나도 되게 지나고 알았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준비한 것들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데이터?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깜빡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배우예요. 맞다. 아니 그런 거 한다 그랬던 니들 것 같아. 장난치지 분명히 한 명은 아차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사람들 중에도 한 사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오늘 이걸로 처음 보시는 분은 고양이 어쩌고 하지 않았나? 맞아.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투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장이었습니까? 모든 극은 다툼 없는 극은 없어요. 그렇죠. 다툼 없이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로맨틱을 가져와 볼까 뭘 가져올까 하다가 제가 나름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알베르 까미가 희곡도 쓴 거 아시나요? 네네. 알베르 까미가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배경은 1905년 러시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러시아 제국 시대인데 혁명가들이 모였어요. 칼라이에프와 학교 동료들이 모여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공을 암살할 계획을 탁 세웁니다. 그리고 탁 왔어요. 막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첫 암살 시도가 딱 왔습니다. 대공이 딱 이제 폭탄을 던지면 되기만 하면 돼. 모든 게 완벽해. 근데 칼라이프가 던지지 않아요. 왜냐? 그 마차 안에 아이들이 탄 것을 봅니다. 대공만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던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동료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성공은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다퉈내기 시작해. 이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과연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 동료들과의 다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겨울이에게 보낼 텐데 겨울이가 여자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그 대사가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따왔거든요. 갑자기 희곡 읽기 그러니까 모임 갑자기 맞습니다. 오디오 드라마처럼 스테판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해요. 동지들은 이 결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들 있소? 이리저리 위험한 순간을 피하면서 했던 2달간의 미행, 이 2달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르 동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요. 이런 짓을 다시 해야 한단 말이오? 좋은 기회를 다시 잡으려고 기나긴 몇 주간 밤을 새워 계획을 짜며 조바심 하란 말이오? 동지들은 미쳤소? 기다려요. 당신은 눈을 뜨고 어린애에게 총을 쏠 수 있나요? 당의 명령이라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왜 당신은 눈을 감아요? 이 부분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감았어? 그래요. 그건 그 장면을 더 잘 상상하고 생각해서 대답하려고 그랬던 것이오. 눈을 뜨세요. 그리고 당이 우리가 폭탄으로 어린애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허용한다면 당은 그 힘과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들을 여유가 없어.
우리가 어린애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날, 바로 그날에 우리는 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고 혁명은 승리할 것이오. 바로 그날 혁명은 모든 인류의 증오를 받을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 인류 전체를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정도로 우리가 그 혁명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오. 그러면 만일 전 인류가 혁명을 거절하면요? 그리고 당신이 위에서 싸우고 있는 그 인민 전체가 어린애들이 죽는 것을 반대하면요? 당신은 그때 그들마저 없앨 건가요? 그렇소.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난 역시 인민을 사랑하오. 사랑이란 그런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요. 돌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첨예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정말 어려운 다툼은 네. 양쪽 다 말이 맞을 때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뒤에 가서도 네. 칼라에프가 이제 갇힙니다. 갇혀 있는데 그 수사관이 와요.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너 근데 그때 왜 처음에 안 던졌냐? 폭탄? 너 그때 아이들 있어서 안 던진 거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시오? 우리 정보도 다 듣는 게 있어. 아 그렇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사관입니다. 근데 너가 그 정의가 아이들을 못 죽일 정도의 정의라고 생각했다면 대공은 죽여도 될 정도의 정의야? 이러고 싹 나갑니다. 그것 또한 스테파니 그 칼라이프가 대답을 못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와의 다툼, 스스로의 다툼, 그리고 어떤 동료들과의 다툼 이런 거를 품고 있는 정의의 사람들 가져와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거. 이런 네. 그러면 저 여기서 바로 이어서 갈게요.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가장 쉬운 방식은 그 사람을 모르는 거거든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맥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쉽게 비난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 모두 경험했을 거고. 이거에 대한 신영철 평론가의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고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딱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착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었던 거는 제가 출연했었던 청룡 시리즈 어워드 예능 대상을 탔었던 더 커뮤니티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종전에 히트를 했죠. 그렇습니다. 저도 영상이었습니다. 저 문자 진짜 많이 받았어요. 테드가 네 친구라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가 PD님이 아마 이거 나갈 때쯤 책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책에도 어떤 동기로 그걸 만드셨는지 밝혀져 있는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키보드로 댓글로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글로 판단하는 그 작성자들, 그들은 진짜 괴물일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괴물일까?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0명이 넘는 출연자가 등장을 해요.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컸고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성, 젠더 이슈나 뭐 소수자 정책에 관한 어떤 의견 다 달라요. 중립도 있고 굉장히 익스트림 쪽도 있고 모두가 모여서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서바이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 지나가다 보면 같이 국가를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과연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게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1화부터 그냥 나오거든요. 이 사람 정치 성향은 뭐고 젠더 이슈에 대한 의견은 뭐고 공개하고 시작해요. 우린 몰랐어. 시청자들은 알고 시작해요. 그래서 출연자들은 방송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이렇게 공개되는 거였어? 놀라긴 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1화에 보고 내 최애 캐릭터였던 사람과 다 보고 나서 내 최애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1화를 보고 어떤 특정 분이 하는 말이 나를 너무 긁어. 나랑 너무 정반대야. 그래서 싫어했는데 뒤로 갈수록 저 사람 말이 뭔지는 알겠다. 의견은 내가 동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지도 알겠고 어떤 순간에는 나랑 정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 작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나랑 똑같은 결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놀랍다. 내가 저 사람 말에 동의를 하고 있다니. 이런 경험을 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니딘 표현을 납작하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얼마나 납작하게 판단하려고 하는지 예능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이걸 잘 다루는 것 같아서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다툼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를 꿈꿔본 프로그램이라서 살짝 언급하고, 사실 오늘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건 내가 아직 결말을 못 봐서 조심스러운데 미친듯이 보고 있는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뭔데 그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뭘 그렇게 날린 거예요 지금? 샤라웃을 그렇게 요새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박보영 배우님이 1인 2역을 하는데 너무 잘한다라는 호들갑이 대단히 있었어갖고 그게 궁금해서 틀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게 다가 아닌, 당연히 너무 잘하시는데 드라마 자체가 자매가 있어요. 쌍둥이 자매예요. 첫째가 공부를 좀 잘하는 클리셰적인 캐릭터, 둘째가 공부보다는 육체적인 걸 좀 더 잘하는, 공부랑 담쌓고 자는 그 전형적인 쌍둥이에도 다른 자매예요. 근데 이 둘은 어릴 때부터 너무 서로 장점이 달랐기 때문에
둘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못하는 걸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나는 몸이 약해가 약점이었고, 둘째는 난 머리가 안 좋아가 약점이었는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꿔보면 첫째는 공부를 잘하고 둘째는 육체적인 활동을 잘하잖아. 우리 서로 학교 숙제나 뭐 활동해야 될 때 둘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정말 희귀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부탁하면은 이거를 걸면은 이 친구의 위험한 어려운 일을 내가 대신 해준다가 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컸어. 근데 그러다가 어느 포인트에 이걸 걸리게 되는 게 당연히 못하게 되고 자기 길로 크게 되죠. 어른이 됐어요. 둘째는 그냥 시골, 자기가 자란 시골에서 농사일 도와주면서 일용직 근무자로 살아가고 있고, 첫째는 출세해갖고 이미 전교 1, 2등 하던 애거든요. 출세해서 서울에서 공기업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시점은 둘째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나레이션도 다 둘째 위주예요. 아, 첫째가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할머니 막 뇌졸중해서 요양원 계시는데 오지도 않고, 물론 첫째가 항상 돈을 붙여줘요. 근데 둘째 입장에서는 아, 돈 하나 보내주는 걸로 그렇죠. 유세가, 이런 유세가 없어. 집에 오지도 않아, 효도도 안 해. 엄마가 야, 첫째 연락 안 되는데 연락해봐라. 자기 전화도 맨날 씹어. 어쩌다 연락돼. 그럼 맨날 톡 쏘는 얘기만 하고, 야, 너 그거 서울 유세 떤다고 내가 할머니 이거 다 요양하고 내가 다 하잖아. 그랬더니 누가 그거 너 시켰어? 누가 하래? 왜 네가 선택해서 해놓고 나한테 정말 티적인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둘째는 둘째대로 부글부글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반찬을 갖다 주러 첫째 있는 회사에 가요. 근데 중간중간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해요. 회사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아, 얘 회사 조금 생활 좀 그런가? 라는 느낌인데, 만나서 얘랑 커피숍 하면 둘은 자매니까 좀 더 아는 게 있잖아요. 쌍둥이니까. 첫째가 쾌활한 듯 말을 하는데 쎄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회사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뭐 건물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나 씹어 못 걸잖아. 병가도 그런 식이면 자연스럽죠. 근데 이 말을 하는 눈이 진짜 미쳐있는 사람의 눈인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실제 위에서 떨어지려는 시도를 해요. 그 둘째가 그걸 살려주긴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서울에서 생활이 이상한가 본데? 뭔가 대단한 상황인데 이쪽에 말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둘째가 새끼손가락을 내걸어요. 야, 나랑 스위치, 너 시골로 내려와. 뭔지 모르겠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어쨌든 회사에서 얘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버티면은 이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버티는 걸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니로 들어가서 그 시간 끝날 때까지만 버티게 대신 도와줄게. 너 집에 가서 요양해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쌍둥이임에도 쌍둥이니까 내가 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얘를 얼마나 납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는 나는 다투다의 궁극 중에 하나는, 여러 다투다가 있지만 나 자신과의 다툼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 타인과의 갈등은 기대가 깨어졌을 때 오는 다툼이 많단 말이에요. 나의 이걸 알아주겠지, 이렇게 행동해주겠지, 이해해주겠지.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뭘 좀 거짓말을 해. 옆에 사람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해요. 안 들켰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나는 알잖아요. 이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용돌이가 나를 제일 괴롭히거든요. 맞지. 이 드라마의 정말 매력적인 건 그런 점이에요. 되게 그런 드라마가 아닌 줄 알았는데 떡밥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떡밥 회수도 굉장히 잘하고, 이 안에서 이 친구 쌍둥이 첫째 둘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이 오며 가며 투닥투닥했던 모든 것에도 이 사람은 이런 맥락이 있었고, 그런 맥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안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투쟁이 그거였기 때문이겠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보여져요. 저는 요거를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제발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면의 다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가는지 요거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고, 이걸 박보영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되게 길게 얘기하네.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얘기한 지금 거는 중간에 끌을 까다가 이거 상처받겠다. 이거 지금 아주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생각도 못하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다들 막 재밌다고 해서 뭐 볼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맞아. 이게 아마 올라갈 제 영상의 스크립트가 될 거예요. 네네네. 영상도 만들고 싶고요. 하여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서 혹시 이거 업로드될 시점에 여전히 나락으로 안 가고 드라마가 잘 가고 있으면 한번 보시기 제발. 그 마음속에 가졌던 가장 큰 나와의 다툼 뭐 이런 건 뭐 있어요? 저는 공부하길 죽어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미지의 서울을 보고 좋아했던 포인트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어떤 게 좀 투영된 것도 있는 것 같다. 그 첫째가 약간 그런 공부하는 캐릭터니까. 근데 얘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한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런 말을 해요. 몸도 내 맘대로 하나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걸 노력을 들었을 때 결과값이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자기 천추의 한인 거야. 그래서 이것만 죽어라 하고 사는데 사람들은 이걸 막 냉혹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첫째가 항상 뚱하고 항상 감정 표현이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헤아려주는 어떤 어른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얘가 맨날 뚱하고 막 이렇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 이 안에서 이거 지 하루하루 버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헤아려주는 게 있는데 나도 내 안에 뭔진 모르겠는데 그게 딱 와닿는 순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건드려지는 게 있었구나.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자체가 난 좀 투쟁인 것 같다.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겨울 씨가 요즘은 자기 자신과 굉장히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들과 분신사바 같은 걸 좀 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 Yes, no. 지금 오셨나요? 예. 뭐 이게 이거 맞나요? 아니요. 이런 거 하고 싶어. 일단 화부터 되지 않을까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을 대체 왜 하셨어요? 그니까 왜 그렇게 길게 쓰셨어요? 단어라도 쉽게 쓰시지. 뭘로 투쟁해요 본인과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선택을 하든 어쨌든 내가 이기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지. 내가 늦잠을 쟤 바보야? 아니 무슨 말인지 해봐. 내가 잠을 막 일찍 일어나기로 해. 근데 내가 뭐 다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다시 자요. 그러면 다시 자는 내가 이긴 거잖아. 그것도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이 이기든 이성이 이기든 일단 이긴 건 나다. 어쨌든 내가 이기는 거긴 하잖아. 아니 철학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 아니 이럴 거면 철학 왜 배워? 철이나 들지. 아니 뭐 어쨌든 내가 이기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나? 근데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런 가벼운 것들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뭐야? 아니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약간 저 되게 단순한 삶을 살거든요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단백질 쉐이크를 한 잔 마시고 독일어 공부를 2시간 하고요. 철학 공부 1-2시간 하고 점심 먹고 다시 철학 공부를 한 4시간 하고요. 저녁 먹고 다시 철학 공부를 한 4시간 하고 자거든요.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은 없나? 막 공부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잠깐 밥 먹으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그 책상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지. 저걸 내가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신혁이는? 약간 개인적으로 자기 부정이 조금 있거든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 살짝 섞여 있는 성격이라 지금은 안 그러는데 심했을 때는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 같은 게 있을 때 주변에다가 조언을 엄청 구하고 다닐 정도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결정을 할 정도로 그런 게 조금 있었었는데 이제 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창작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만의 색깔도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창작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굉장히 강한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당시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장르의 창작은 뭐가 있을까를 계속 탐닉하게 되고 가끔씩 그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거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결국엔. 그래서 너의 색깔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너가 동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뭔가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그 염두에 두고 만들 것인지의 선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투쟁은 정말 끊이지 않고 1년 3년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책을 내가 단독저서를 이렇게 많이 낼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나도 책을 처음 내기 전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책을 쓰게 된다면 정말 좋은 책들만 내고 싶잖아요. 사람이 당연하지. 마음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한두 권, 2권 내기 시작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야.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거기에 미치지 못해. 무조건 이거를 타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고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독 도서가 한 8권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이미 배렸다. 그냥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책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게 나의 엄청난 욕심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소수, 정말 운이 좋거나 정말 선택받은 소수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99%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자신을 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양질 전환의 법칙을 믿으면서 많이 내다 보면 뭐 하나 정도는 얻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내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목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다음 준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다들 가져오신 게 되게 절묘하게도 네. 다 비슷한 어떤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예요. 궁극의 싸움 중에 하나는 그 자신과 자신 간의 것도 있지만 타인을 상대할 때는 결국엔 신념을 건드리는 다툼이 정말 잘못하면 끝에 그렇죠. 끝까지 갈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네. 가져온 게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맨프로머스라는 1시간 반짜리 2007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정말 저예산 영화입니다. 그때 당시로 20만 달러가 딱 들었대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 2억 7천 정도 되니까 정말 저예산인 거잖아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 해적판 1000만 관객 영화. 그렇죠. 모두가 그 얘기를 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시대에. 맞아. 주인공이 교수예요. 존 올드맨이라는 너무 뻔한 이름의 교수가 있는데 갑자기 돌연 은퇴를 선언해서 동료 교수들을 모아서 쫑파티를 합니다. 다 같이 막 와인 마시면서 막 재밌게 놀고 하다가 다들 좀 왜 그런지 의아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냐. 너 젊고 창창한 애가.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주인공 존이 지금부터 게임 하나 해보자. 상상 게임인데 내가 만약에 40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죽지 않고 살아왔었던 크로마뇽인이다 라고 했을 때 나에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딴지를 걸어봐라. 근데 모인 교수들이 하나같이 분야가 다 달라요. 일단은 그 주인공 존은 역사학자였나 그랬을 거고요. 인류학 교수도 있고요. 생물학 교수, 신학 교수도 있고요. 고고학 교수도 있고 막 정신과 이쪽 의사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다들 그냥 장난인가 보다 게임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던지는데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게 다 이게 논파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물학적으로 너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이 돼요. 야, 너 그러면은 그 기원전 몇 년에 그 사건 때 진실은 뭐였어? 나 그때 다른 어느 나라에 있었는데 너는 지금 1년 전에 미국 저기 다른 데 있었던 거 기억하냐라고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것처럼 다 하나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처음에는 좀 똑똑하네 잘하네 하다가 해가 지면 질수록 이게 안 끝나고 더 딥해지니까 각자의 교수들이 정말 그때부터는 혼란이 느껴지는 게 다 보여요. 심지어 신학 교수도 이제 이건 스포일러가 되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신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에 굉장히 큰 사건일 정도로 혼란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벌어지는 것들인데 정말 재밌는 대화 주제들이 많고 20살 땐 이걸 처음 봤을 때 저게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하하 교수님들 다 이렇게 박살나는 거 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약간 평화주의자 어쩌고 하지 않았어요? 평화주의자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거.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막 음모론으로 갈 수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봤더니 내가 만약에 정말 나의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거를 박살낼 정도의 어떤 사람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내가 우연치 않게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이후에 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맞닥뜨려 볼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쌓아온 나의 이 가치관의 정체성의 성 안에서 이걸 좀 지키는 선택을 할 건지 나의 신념을 송두리 부술 수 있는 어떤 대화가 생길지 모르는데 참여할지 말지. 그렇죠. 저는 참여해요. 호기심이 좀 강한 사람이라서 저도요. 알고 있는 게 진짜였을까?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는 게 그럼요. 저는 좀 저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해봤을 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아는 게 낫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였으면 빨리 알고
그치 빨리 고치는 게 낫지. 좀 낫지 않나? 쪽인 것 같아요. 저는 과학 덕후로서 과학은 원래 기존의 이론을 깨부시는 맛으로 가는 건데. 그럼요. 근데 저는 순간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어쩌면 우리 4명은 그 정도의 신념은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과학에서 진짜 재밌는 게 한동안 천동설, 지동설 가지고 굉장히 정말 1000년 가까이 인류가 싸웠었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이랬는데 지동설을 생각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뭐가 진짜 어려웠냐면 이게 원이 동그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신이 만들었으면 이 원형이 깨질 리가 없다. 완벽해야죠. 그런데 이게 타원형이란 걸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충격받는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나마 지동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깨진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념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쉽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막 온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지키고 혹은 생각했던 건데 그걸 깨지는 게 재밌겠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그것도 다른 거겠다. 그 정도의 신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죠. 우리 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막 참여한다고 하나? 왜냐면 그게 우리가 보기엔 되게 답답한데 그걸 컨텐츠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쵸. 천동설이라는 게 내 삶이 완전히 지워지는 거라서 내 인생의 정체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것도 어렵네. 그리고 이게 그렇죠. 이게 개인의 또 이건 다르겠지만 이게 천천히 또 막 단체가 되어가고 집단이 되어가고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는 더 맞닥뜨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더 강인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그냥 연극도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나는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게 어떤 때 많이 일어나거나 좀 격화된다고 생각하냐면 나를 모를 때라고 생각할 때가 좀 가끔 있어. 내가 나를 모를 때. 내가 왜 긁힌지 모를 때. 내가 내가 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죠. 반응하는지 모를 때. 너무 중요하죠. 그럴 때 내가 더 화나. 이유를 모르는데 계속 화가 나니까 그치. 상대방은 그걸 몰라주고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 사람들과 얘기를 하거나 듣다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계속 물으면 내가 그래서 화났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마주하는 것도 되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대화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처럼 대화가 상대방과의 어떤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치면은 나와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해주는 게 심리 상담이죠. 그렇죠. 가면은 이제 그 좋은 상담자가 하는 일이 내담자에게 그 자신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제가 강연 가서 요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은 거울이 없으면 자기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뭔가가 있어야 돼. 이게 누군가의 질문이 됐든 아니면 뭐 책을 읽든 뭐 영화를 보든 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뭔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제 내가 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나 혼자서 뭐 내 안의 트라우마나 나를 누르는 버튼을 찾아내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심리도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도 당연히 책을 준비해 왔고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의 책 제목은 어른의 문답법입니다. 이 책이 말 그대로 대화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뭘로 붙어 있냐면 개싸움을 지적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어른의 문답법. 쉽지 않은데. 잘 붙였다. 그래서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방법을 알려줘요. 기본,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달인 이렇게 6개 장으로 나눠서 레벨업하기 쉽지 않네. 네, 기술을 초급부터 이제 초급 단계 기본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초급 단계를 연습하고 초급까지 되면 중급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뒤쪽에 전문가 달인 이쪽은 솔직히 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성인군자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 초급, 중급, 상급까지의 내용을 체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1장 기본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자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책에서 가정하는 대화 상황, 문답, 토론의 상황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진심이 무슨 말이냐면 진심으로 궁금해해야 돼. 너는
틀렸어. 내가 너의 생각을 바꾸겠어. 내가 너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어라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는 틀렸고 내가 지금부터 너의 생각을 바꿔볼게 라는 게 느껴지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본부터 달인까지의 가장 기본 전제는 진심으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냐?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죠. 그래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어쩌면 나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도 배울 점이 있을 거고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알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뭔가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화에 있어서 좋은 대화의 조건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라포를 잘 형성을 해서 좋은 목적을 위한 대화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의 공동의 목표로 두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친밀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넘겨지는 순간 대화는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저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냐?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서로 막 존중을 할 거였으면 그렇게까지 싸움이 시작되진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KKK 단을 결국은 와해시킨 그 흑인 뮤지션 있잖아요.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분은 KKK 단원들이랑 진짜 친구가 돼서 KKK 단원들의 그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를 수집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KKK 단원에서 더 이상 이제 그 단원이 될 수 없게 된 이 뮤지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이 이 모자를 이 사람한테 준 거죠. 그래서 그 모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의를 믿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다못해 친구가 아니더라도 동등한 대화 상대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심으로 궁금해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네 얘기하지 말고 일단 들어라. 이게 기본이랑 초급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저는 초급 정도까지가 한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급은 뭐예요? 고급까지 가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상대방의 신념에 균열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네.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잖아. 바로 나가리예요. 반드시 진심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 요 기술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 없이 요 기술만 들어가면 바로 나가리.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달인 정도까지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질 협상 그 전문가 수준의 대화 방법도 알려줘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 앞에 이게 다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뒤에 가면 흥미로운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상대방의 인식 뭐 과정을 탐색해서 그것에 뭐 약간의 어떤 균열을 내는 방법. 이를테면 상대방의 믿음, 신념이 형성된 과정에 있어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만약에 너가 이런 조언을 나한테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실질적인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그러겠는데 초반 몇 단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되냐라는 생각도 해요. 항상 그 양가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어. 항상. 와 진짜 어려운 얘기다. 너무 어렵죠. 저는 약간 나름 정리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다른 거 아까도 말했듯이 얼마든지 괜찮아요. 저는 저의 성향이나 모든 극단적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전혀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화라는 것은 그것이 행위라고 쳤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게 있어요. 극단주의자와 트롤러들은 상대하지 말아라. 난 배제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초급부터 다 쉬워요. 저한테는. 진짜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가 대화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과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생각이 무엇이든. 저는 저와 성향이 똑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렇게 전 나름 정리는 쉬운데요. 이 사람도 만약에 그런 대화의 여지를 보여주고 한다면
노력해볼 수 있죠. 그리고 믿어볼 수 있죠. 물론 배신 당할 수도 있지만 믿어볼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상대방에 난 좀 몰입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 그러고 노력하지만 당연히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교조적일 때도 있는데 반대로 누가 나에게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난 누구보다 빠르게 레이더가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 들을 필요 없겠다라는 게 좀 빨리 판단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대화를 또 직업으로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했던 행동들이 딱 형이 알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만큼 빨리 파악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알겠고 그런 면에서 난 초급 이상 못 가겠다 한 게 사실 내가 레이더를 빠르게 켜고 반응하는 만큼 저 사람도 반응하잖아. 참 이게 쉽지 않겠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영이 말에 너무 동의가 되면서도 이게 마음의 블라인드를 높은 수준의 무엇이겠구나 대화라는 블라인드를 내려버리거든. 이게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이 차라락 하고 이렇게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 왜 물어보냐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이게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진심으로 궁금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대화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딱 그걸로 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대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듣고 보다 보면은 그냥 자기의 약간 의견 표출 약간 취향 공개 약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때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듣고 그래 알았어 하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약간 좀 이상한가? 설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당연히 똑같이 블라인드 내려가고 근데 내려간 김에 그냥 더 물어봐요. 일단 난 안 들을 거니까 더 드러나 보자. 뭐라고 어떤 생각인지. 그래, 평화주의자가 제일 무섭다니까. 맥락 파악하고 잘 들었다. 난 안 바뀔 거다. 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내긴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어떻게 보면 그만큼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설득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설득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결국은 좋은 대화를 하고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런 것이 차라리 목표가 돼야 되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드는 걸 목표로 삼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다른 거죠. 나는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대화를 한다고 치면은 내가 궁금한 건 나와 얼마나 다르냐야. 내가 어떻게 가까워지거나 내가 저걸 어떻게 바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그치. 이것만 난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상대를 바꾼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그 과정을 통해서 바꾸는 게 훨씬 편하죠. 그냥 제가 왜 그러는지는 알면 적어도 저는 덜 답답해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해소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참 얄궂은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막연한 신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깨지는 가장 거의 유일한 방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얄궂은 측면인데 가장 친구가 되기 힘든 거잖아. 아까 그 KKK 단처럼. 근데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백인 우월주의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인 우월주의자랑 어떻게 친구가 돼? 흑인 입장에서. 흑인 입장에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진짜 생각을 바꾸게 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저 괴물이 아니고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생각이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아주 서서히 조금씩 요만큼씩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을 길게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으면 편견이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만 아이러니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 얄궂음이 더 깊어지는 건 그거예요. 친구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까 신영이 말한 것처럼 차라리 블라인드를 내리고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어차피 우리 같이 안 갈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마음은 편해. 맞아. 근데 친구가 됐단 말이야.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게 많아. 그러면 아까 살짝 우리 얘기했던 기대라는 게 생겨요. 그래. 친구이기 때문에 맞아. 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어려움이 같이 오고 물론 이것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정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굉장히 더 다음 레벨로 가요. 난 약간 살면서 경험을 한 것도 있어. 내 친구 중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중에 진짜는 그 싸움 많이 안 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내 기준에서는 거의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나의 어떤 거를 궁금해진 거예요. 자기가 나와 관련해 어떤 거. 야 너 그때 걔랑 뭐 그랬었다면서 뭔가 그냥 우리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뭔가 궁금해진 거야. 근데 걔 빼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몇 명 아는 그 집단이 있는데 다 근데 걔가 말을 안 하는 걸 캐물을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있었고 그냥 난 나와 어떤 사람의 개인사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오는데 얘는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집요하게 그걸 물어본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친구 성향도 이제 아니까 너무 아는데 그땐 나도 어렸고 아니 내 사생활이라고 묻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묻지? 라는 게 내 스탠스였고 이 친구는 친구인데 이것도 못 물어봐? 이 정도도 말 못해줘?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나는 친구니까 내가 싫다 그런 건 네 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파였고 얘는 친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실제로 감정이 되게 커져서 그 친구도 화를 그렇게 나한테 안 내는 데인데 걔가 나랑 알지만 딱 한 번 나한테 화를 낸 게 그 건이었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하는 건 내 삶에서 이거 용납이 안 된다. 너 이게 친구로서 할 짓이냐? 오히려 본인은 친구한테 배신당한 느낌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삶에 있어서 가벼운 뭐 하나 건데. 가벼운 거 나는 이게 정말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네가 이렇게까지 이악 물고 말 안 하는 건 나 이건 친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너에겐 사소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한다. 왜 이거 존중 안 해주냐? 그래서 정말 큰 갈등으로 갈 뻔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얄궂은 점인데 또 이게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 집단을 어디 같이 가면은 진짜 희한하게 내 심리 상태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애 중에 하나가 얘예요. 나랑 또 그렇게까지 지지고 한번 볶았으니까 그쵸. 나는 또 이 친구들에서 이해하게 된 게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앞으로도 얘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열어뒀는데 오히려 본인이 그걸 겪으니까 누가 나한테 그런 걸 쓱 하잖아요. 자기가 차단해. 대화 주제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지나고도 나한테 체크까지 해, 나중에 야 아까 뭐 그런 거 괜찮냐? 왜냐면 친구들끼리는 다 알지만 초면인 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걔가 그런 질문하는 거 내가 좀 냅둬도 되나? 너 괜찮나? 이렇게 체크도 하더라고. 또 묘한 감동이 있어. 이 친구가 나 이런 걸 헤아려 주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한 그 짓궂다 얄궂다라는 포인트가 단계별로 반복해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힌트라고 생각하는 게 상태는 서로 변한 게 없잖아요. 그 친구분은 여전히 그런 걸 말했으면 좋겠고 형은 그런 걸 여전히 싫어하는데 그냥 인정한 상태로 건드리지 않는 에어리어가 생긴 건 거잖아요. 난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그 겨울에 말한 친구가 되는 게 굉장히 막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서로 우리 이런 에어리어 건드리지 말자 이런 게 서로 합의가 된다면 난 친구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 친구 되는 건 누구도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런 좋은 의지를 가진 사람과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지.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나는 그쪽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나 봐. 그게 문제. 나는 그쪽과는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나 봐. 나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는 아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의 예시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친구 되는 건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가 우리 모두 다 공감이 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게 열려 있으면 대화는 가능하지. 근데 그게 아님에도 대화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업적인 것도 있고 그럼요. 삶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대화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하다못해 뭐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해. 아니면은 뭐 반상회를 해. 그래서 뭐 결정을 내려야 돼. 이런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떡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솔루션이기도 한 거죠, 이 책이. 정말 답답하게 싸워본 적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대화 자체가 막 연인과든 친구과든 누구와든 저는 항상 그걸 느낄 때가 나는 A를 말하고 있고 얘는 B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서로 알겠는데 서로 그거를 뭔가 인정하지 않을 때 뭐 모르겠어.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 난 A라고 그래. 난 B라고. 아니 알겠는데 난 A라고. 있죠. 아니 넌 A인데 난 B라고. 이거를 한 시간 하고 있으면 나는 약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걸 내가 왜 계속 하고 있지?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떠오른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제발 얘기해. 나는 감정적으로만 남아요 이게. 2000년 연도 좋았어. 2009년 9월에서 10월 정도였을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기억해. 오케이. 한 3시간을. 나 대학교 동기이고 한 살 동생이지만 친구로 지내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내 여자친구는 김태희보다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다. 아니 김태희가 내 여자친구보다 예쁘게 맞다라는 게 정답이다를 두고 뭐가 옳은 말이냐를 두고서 3시간인가 4시간을 싸웠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싶지만 저는
야 김태희가 그 어떤 여자친구보다 이쁜 건 당연한 거잖아 파였어요. 얘는 아니 형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무조건 예뻐요. 아니 자 네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런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김태희가 여자친구보다 예쁘다는 걸 알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요 형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절대 그렇게 생각도 안 할 거고 진짜 이 대화 똑같은 대화를 3시간인가 4시간을 저는 진짜 기력도 좋다. 이런 말이 괜찮으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런 대화의 수렁에 빠져버리면 근데 형 말처럼 그러니까 서로 알아. 이것은 결론도 없을 거고 서로가 무슨 생각하는 건지도 100% 이해했어. 근데 물러서질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얘 입에서 한번 그거를 그치. 들어보고 싶었던 야 말해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지. 수렁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거는 평행선을 갈 수 없을 것이고 그 결론은 그 당시 기준으로 뭡니까? 진짜 궁금해. 4시간의 싸움에서 4시간 싸움에서 이승국은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화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 잠깐만 근데 결론은 생각보다 굉장히 맞잖아.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인 결론이 나왔다. 실험을 한 거 치고는 이 끝에 그게 도출은 된 거예요. 도출이 되긴 됐네. 연애도 안 해본 놈이 연애 조건을 걸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말싸움이었네. 이거는 맞네. 치열한 싸움 끝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승국이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부리는 건 여자친구가 지금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걸 4시간 해야 깨달았는 아니 근데 거야? 그거를 결국 누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 명제를. 그거를 확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설득이 됐구나. 왜냐면 얘가 어떤 논리고 뭐고 얘는 시절간 그거였어요. 나는 내 애인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 아내도 그렇고 좀 로맨티스트인 것도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했다. 절대 그렇게 내 입으로 말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걸 계속 파다 보니까 나에게 결여된 논리가 있는 거야. 지혜롭다 그래도.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 어느 포인트부터는 얘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다로 가는 거죠. 내가 경험해본 어떤 인간관계와 연애라는 인간관계는 비교될 수 없다. 완전히 이건 다른 영역이다. 맞아. 그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때 정말 많이 좀 깨달았죠. 그걸 4시간 얘기해야 깨달을 수 있다니 정말.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좀 연애 때 많죠. 그럼요. 연애 때는 그렇지 않나요? 연애 때 정말 바보 같은 주제로 막 1박 2일을 싸우잖아요. 진짜로.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이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왜 이걸 왜 싸우고 있어야 되는지 서로 이해를 못해. 그래서 2-3시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돼? 그만하자. 맞아. 왜 싸운지도 몰라. 맞아. 어느 순간. 막 둘 다 약간 현타가 오는 순간이 올 때 와요 진짜로. 이게 너무 길어지면 막 그러니까. 하다 보면 체력도 진짜 빠지고 왜냐면 이거 올라온 상태니까. 그리고 배고파. 배고파. 밥 먹어 그냥. 진짜 그 순간이 와. 결국 약간 아까 그것처럼 결국 이건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자존심 싸움이구나. 저는 그렇게 맞아. 생각하는 편이에요.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가끔씩 친구들 막 연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 잘 사귀고 있어라고 했을 때 몰라 싸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왜 물어보면은 이유가 정확하면은 그랬구나 하는데 얼버무릴 때가 있어요. 왜 싸웠어? 그럼 정확하다. 그럼 이거 무조건 가짜는 걸로 싸웠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싸운 거야. 진짜 싸움은 오래 안 갑니다. 빨리 해결되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오래 가요. 그들만의 싸움이구나. 그렇게 수 있습니다. 판독기네 판독기. 그렇습니다. 마무리 해볼까요 이제? 그럴까요? 다툼. 잘 다투는 하루 되세요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투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 아니죠. 잘 다투요. 그렇지. 그거 맞는 잘 거죠. 다투는 하루. 좋죠. 근데 잘 다투는 하루 말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은 약간 재밌게 잘 다퉜던 하루 되세요. 다툰 건 좋다. 끝났으니까 잘 다투고 나서면 나 자신과 다툰 하루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 배틀 후. 좋아요. 좋습니다. 다툼 되게 걱정했는데 재밌네.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얘기가 있네. 재밌네. 다행이네. 마무리할까요? 잘 다퉜던 하루예요. 네. 그걸 왜 다시 굳이 알려주는 거야? 끝내기 싫어서. 나 기억하려고. 들었어. 나 기억하려고. 그런가요? 하나 둘 셋. 잘 다퉜던 하루 되세요.